차가운 밤 공기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감싸는 펜트하우스 안. 서유진은 도시의 불빛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6년이라는 시간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과거에 순수하고 연약했던 서유진은 이제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단련된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으며 지금 그녀의 이름은 에블린 서였다. 그녀의 곁에는 6살짜리 쌍둥이 서준과 서연이 조용히 자신들의 세계에 몰두해 있었다. 서준은 여러 개의 홀로그램 스크린을 띄워놓고 복잡한 코드를 빠르게 입력하고 있었다. 어린아이의 장난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한 움직임이었다. 옆에서 서연은 방대한 양의 금융 데이터를 훑어보며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다. 두 아이는 유진의 가장 큰 아픔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엄마, JK그룹의 내부 보안망에 작은 균열을 발견했어요. 서준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에 맞지 않게 침착했다. 아직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아요.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아이의 말은 마치 저녁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태연했다. 서연이 오빠의 말에 동의하며 덧붙였다. JK그룹이 곧 인수하려는 작은 기술 회사가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그들의 차세대 통신 기술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서연의 분석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정확했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이들은 그녀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좋아. 서연아. 그 회사의 재무 상태와 예상 인수 가격을 다시 한번 검토해줘. 서준이는 우리가 그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자적 흔적도 남지 않도록 준비해. 그녀의 지시는 짧고 명확했다. 이것이 그녀의 복수 서막이었다. 강태준. 그 오만하고 냉정한 남자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계획의 첫걸음이었다. 그는 6년 전 임신한 그녀를 가차 없이 버렸다. 그의 눈에는 그녀와 뱃속의 아이가 자신의 야망의 걸림돌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사랑과 미래를 짓밟고 차갑게 돌아섰다. 그날 이후 유진의 삶은 지옥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그 남자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주기 위해 독하게 버텼다. 그녀는 밤낮으로 공부하고 일하며 자신을 단련했다. 월스트리트에서 에블린서라는 이름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신비로운 투자자로 통하게 되었다. 이제 그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의 앞에 다시 나타날 준비가 되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에게 그녀는 수많은 과거 중 하나일 뿐일 테니까. 바로 그 오만함이 그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빼앗을 생각이었다. 인수 준비 완료됐어요. 엄마, 며칠 후 서준이 보고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익명의 투자 법인을 통해 해당 기술 회사의 주식을 조용히 매입하기 시작했다. 시장은 이 작은 움직임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모든 것은 물밑에서 조용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히 돈으로 그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자부심, 그의 명예, 그가 이룩했다고 믿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싶었다. 그가 가장 신뢰하는 것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자기 손으로 파괴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것이 진정한 복수라고 유진은 생각했다. 아이들은 엄마의 복수를 돕는 것을 일종의 게임처럼 여기는 듯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엄마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두 아이는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현명한 엄마, 서유진만 있으면 충분했다. 마침내 그 작은 기술 회사는 완전히 유진의 손에 들어왔다. 언론이나 금융계 어디에도 에블린서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한 장막 뒤에서 진행되었다. 이제 미끼는 던져졌다. 강태준이 이 미끼를 물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한편 서울 중심부의 우뚝 솟은 JK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강태준은 비서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냉정하고 거만했으며 그의 눈빛은 누구에게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제국은 굳건해 보였고 어떤 위협도 그의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회장님, 알파 테크놀로지 인수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가 접촉하기 직전에 익명의 투자자가 회사를 통째로 인수했습니다. 강태준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아주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의 계획이 누군가에 의해 방해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했다. 그는 늘 모든 것을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남자였다. 그 투자자가 누군지 알아봐. 작은 회사 하나 때문에 내 계획이 틀어지는 건 용납 못해.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 일이 그저 우연한 해프닝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감히 누가 JK그룹의 앞길을 막으려 들겠는가. 비서는 곧바로 조사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에 본사를 둔 유령 법인입니다. 실제 소유주를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금의 출처를 따라가 보니 최근 월가에서 주목받고 있는 ES 인베스트먼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S 인베스트먼트 강태준이 되물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의 동물적인 직감은 이 이름 뒤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것이 도사리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모니터에 ES 인베스트먼트의 대표 에블린서의 사진을 띄웠다. 사진 속 여자는 차가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듯한 표정. 강태준은 잠시 사진을 응시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치부했다. 그는 몰랐다. 그 사진 속 여자가 바로 6년 전 자신이 무참히 버렸던 여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거대한 폭풍이 자신의 완벽한 제국을 향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서유진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가 짜놓은 거대한 체스판 위에 말 하나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펜트하우스에서 유진은 JK그룹의 주가 변동 그래프를 보고 있었다. 아직은 미미한 변화였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거대한 태풍을 일으킬 것임을.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창밖의 도시를 향해 가볍게 들어 올렸다. 강태준, 이제 게임 시작이야.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눈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오직 승리에 대한 확신과 차가운 결의만이 가득했다. 그녀 옆에서 서준과 서연이 엄마의 어깨에 조용히 기댔다. 세 사람은 하나의 팀이었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의 밤은 그들의 복수를 위한 무대처럼 고요하고 깊었다. 유진은 아이들을 잠자리에 눕히고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에는 JK그룹과 관련된 온갖 정보들이 떠 있었다. 재무제표, 임원진 프로필, 진행 중인 프로젝트, 그리고 강태준의 개인적인 정보까지.
지난 몇 년간 그녀와 아이들이 함께 쌓아 올린 데이터베이스였다. 그녀는 강태준의 사진을 가만히 응시했다. 6년이 지났지만 그는 변한 것이 거의 없었다. 여전히 잘생겼고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과 잔인함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졌던 과거의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생각했다. 그 사랑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다. 하지만 그 덕분에 그녀는 강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두 보물, 서준과 서연을 얻었다. 아이들은 그녀의 존재 이유였고, 그녀가 이 모든 싸움을 시작하고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사랑에 속지 않을 것이며, 누구에게도 자신의 운명을 맡기지 않을 터였다. 그녀 스스로가 운명의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강태준이 그녀에게서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되찾고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것이다. 밤은 깊어갔지만 복수를 꿈꾸는 그녀의 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에블린 서로서의 첫 공식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JK그룹 측에 공식적으로 연락했다. 내용은 알파 테크놀로지의 기술 특허 사용에 관한 협상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공은 이제 강태준에게 넘어갔다. 그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프로젝트는 JK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협상 테이블에서 그를 마주할 생각을 하니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협상이 아니었다. 6년 만에 펼쳐지는 모든 것을 건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강태준은 며칠 동안 에블린서라는 이름의 그림자를 쫓았다.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망을 가동했지만 그녀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월스트리트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비밀스러운 투자자, 막대한 자금력과 대담한 투자 스타일. 그게 전부였다. 그녀의 사적인 배경은 완벽한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그의 짜증은 극에 달했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는 그의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는 알파 테크놀로지 건으로 받은 제안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내용은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JK그룹이 원하는 기술 특허를 사용하려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혹은 그에 상응하는 다른 무언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여자, 직접 만나봐야겠어. 강태준은 결심했다. 그는 비서를 불러 JK그룹이 주최하는 VV 비즈니스 파티에 에블린서를 공식적으로 초청하라고 지시했다. 수많은 상어들이 우글거리는 자신의 영역으로 그녀를 끌어들여 발톱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곳에서라면 그녀의 가면을 조금이라도 벗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파티 당일, 서울 최고의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자들로 가득 찼다. 재계 총수들, 유력 정치인들, 언론사 사주들이 서로 잔을 부딪히며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강태준은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이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연회장 입구만을 향해 있었다. 바로 그때 모든 이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에블린서, 서유진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들 사이에서 오히려 눈에 띄는 심플한 블랙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과한 장신구 하나 없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났다. 차갑고 이지적인 분위기가 그녀 주위에 보이지 않는 벽을 치고 있는 듯했다. 유진은 수많은 시선을 아무렇지 않게 받으며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평온했다. 6년 만에 다시 마주하는 강태준의 세계. 모든 것이 역겨울 정도로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아니, 그가 자신에게 다가오도록 만들었다.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이끌려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그녀는 사진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다. 차가운 아름다움 속에 어딘지 모를 슬픔이 깃들어 있는 듯한 눈. 그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에블린 서 대표님, 강태준입니다. 그가 먼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유진은 그의 손을 가볍게 맞잡았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속이 메스꺼웠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준 회장님, 명성자자한 파티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매혹적이었다. 그녀의 눈은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추억도 원망도 담겨 있지 않은 오직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는 눈빛이었다. 그 눈빛에 강태준은 오히려 더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ES 인베스트먼트의 명성은 월갑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익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는 능숙한 사교술로 대화를 이어갔다. 어떤 연유로 저희 JK그룹의 작은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하군요.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이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에둘러 말하는 것은 그의 성미에 맞지 않았다. 유진은 그의 의도를 간파하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작은 프로젝트라니요. JK그룹의 차세대 통신 사업의 심장이 될 기술 아닙니까? 저는 심장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을 뿐입니다. 회장님, 그녀의 대답은 강태준의 허를 찔렀다. 그녀가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놀랐다. 이 여자는 단순히 돈만 많은 투자자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분석력과 배짱을 겸비한 무서운 사업가였다. 과찬이십니다. 하지만 그 심장을 얻기 위한 대가가 너무 비싸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유진은 와인잔을 들어 가볍게 입술을 축였다. 가치는 부르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기술이 더 절실한 쪽은 제가 아니라 JK그룹인 것 같은데요. 그녀의 말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대화는 이미 팽팽한 협상 테이블이 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수많은 협상을 해왔지만 이렇게 시작부터 자신을 압도하는 상대를 만나본 적은 거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무언가 아주 희미하지만 익숙한 느낌이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그 느낌의 정체를 붙잡으려 할수록 안개처럼 흩어졌다. 대체 누구지? 이 여자,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당당함, 냉정함, 그리고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그 모든 것이 그를 자극했다. 그는 그녀를 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강하게 끌리는 모순적인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이 감정이 불쾌했다. 유진은 그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었다. 그래, 평생 그렇게 고민해봐. 네가 버린 과거의 망령이 내 목을 조르러 왔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그녀는 속으로 차갑게 읊조렸다.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녀의 복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사업 이야기는 다음에 변호사를 통해 계속하죠. 오늘은 즐거운 파티를 즐기러 온 것이니. 유진은 화제를 돌리며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를 더 애타게 만들고 자신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무리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강태준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완벽하게 한 방 먹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사냥꾼이었지만 오늘은 사냥감이 아니라 오히려 사냥당한 기분이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에블린 서라는 여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 목소리, 표정 하나하나가 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는 비서를 시켜 서유진이라는 6년 전에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던 여자의 자료를 다시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어째서인지는 몰랐지만 그는 확인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비서는 아주 오래된 인사기록 카드 한 장을 가져왔다. 사진 속에는 풋풋하고 순수한 미소를 띤 젊은 서유진이 있었다. 강태준은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에블린 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분위기도, 눈빛도, 모든 것이 달랐다. 역시 내가 예민했군. 그는 스스로를 비웃으며 자료를 서랍 깊숙이 던져 넣었다. 동일 인물일 리가 없었다. 그 연약했던 여자가 이렇게 괴물 같은 사업가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이야기였다. 그는 자신의 의심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이것이 바로 유진이 원했던 결과였다. 한편 유진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아이들과 함께 파티의 결과를 복기하고 있었다. 서연이 분석한 자료에는 파티에 참석했던 주요 인물들의 관계도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강태준은 오늘 이후로 엄마를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최대의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할 거예요. 서연이 말했다. 그럼 더 적극적으로 우리 뒤를 캐려고 하겠지. 오빠, 준비됐어. 유진이 서준을 보며 물었다. 서준은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제가 만들어 놓은 가상, 신상 정보는 세상 어떤 해커도 뚫을 수 없어요. 오히려 그가 파고들수록 우리가 미리 심어 놓은 거짓 정보에 덫에 걸리게 될 거예요. 유진은 두 아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이 아이들이 없었다면 그녀의 복수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녀의 계획은 이제 2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강태준의 의심을 잠재우고 그의 시야 밖에서 그의 제국을 흔들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낼 시간이었다. 첫 번째 목표는 JK그룹이 가장 공들여온 해외 건설 프로젝트였다. 강태준이 서유진의 존재를 자신의 의심 목록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을 때 유진은 이미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전실 스크린에는 JK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 타니아 공화국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가 가득했다. 이것은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 강태준의 경영 능력을 세상에 증명하고 JK그룹을 한 단계 도약시킬 거대한 야망의 상징이었다. 엄마, 예상대로 그들이 제출한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는 조작되었어요. 서준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의 손가락이 닿는 곳마다 암호화된 데이터들이 해독되어 화면에 나타났다. 실제 지질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프로젝트 부지 일부는 대규모 집안 침하 위험이 있어요. 이걸 숨기기 위해 데이터를 교묘하게 수정했네요. 서연이 그 옆에서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자금 조달 계획도 지나치게 타니아 공화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요. 만약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연기되면 JK그룹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될 거예요. 두 아이의 분석은
다국적 컨설팅 회사의 보고서보다 더 정확하고 예리했다. 유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강태준의 방식은 예전과 똑같았다. 목표를 위해서라면 위험과 불법을 서슴지 않는 것. 과거에는 그것이 그의 성공 비결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의 발목을 잡을 족쇄가 될 것이었다. 잘했어. 이제 이 정보를 세상에 알려야지. 하지만 우리가 했다는 흔적은 남기지 않고 그녀의 계획은 정보를 언론에 터뜨리는 것처럼 조잡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위스에 있는 한 환경문제 전문 연구소를 통해 동남아시아 주요 개발 지역의 지질학적 위험성 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조치했다. 물론 그 연구소는 오래전부터 유진이 비밀리에 후원해온 곳이었다. 보고서는 JK그룹이나 특정 프로젝트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해당 지역의 위험성을 경고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났다. 동시에 익명의 제보자가 타니아 공화국 야당의 유력 정치인에게 조작되지 않은 원본 지질 데이터와 JK그룹의 자금 계획 취약점에 대한 분석 자료를 이메일로 보냈다. 폭풍은 예상보다 빠르게 몰아쳤다. 타니아 공화국 현지 언론은 스위스 연구소의 보고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야당은 정부와 JK그룹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타니아 공화국 정부는 결국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하고 보조금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강태준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타니아 현지 법인과 국제금융 파트너들로부터 전화가 빗발쳤다. 수조 원이 걸린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그의 완벽했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던지며 분노를 터뜨렸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아무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어? 그의 고함에 비서와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죽였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시기적절하게 맞아떨어졌다. 이것은 JK그룹을 정확하게 겨냥한 명백한 공격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에블린서.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이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알파 테크놀로지 인수건으로 그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던 그녀. 그리고 이제는 그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그 여자, 에블린서. 지금 당장 그녀의 모든 것을 다시 파헤쳐. 공식적인 자료 따위는 집어치우고 그녀의 과거, 사적인 관계, 돈의 출처, 무엇이든 상관없어.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뒤전에 강태준은 보안팀장에게 으르렁거리듯 명령했다. 지난번에 아니란 판단이 화를 불렀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사업가나 경쟁자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명백한 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녀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녀가 감히 자신에게 맞선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결심했다. 그의 눈에는 살기마저 번뜩였다. 유진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타니아 공화국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강태준이 분노에 휩싸여 자신을 향해 칼날을 겨눌 것임을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오히려 그것이 그녀가 원하는 바였다. 그가 이성을 잃고 자신에게 집착할수록 그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를 것이고 더 깊은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엄마, 강태준이 우리 뒷조사를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비공식적인 루트를 총동원하는 것 같아요. 서준이 자신의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러 개의 가상 방화벽에 외부 침입 시도 흔적이 나타나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그들이 아무리 파고들어봤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짓 인생 이야기만 발견하게 될 거예요. 유진은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수고했어. 아들, 이제부터는 더 위험해질 거야. 두렵지 않니? 그녀의 물음에 서준과 서연은 동시에 고개를 저었다. 엄마를 지키는 일인걸요. 우리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아이들의 눈빛은 그 어떤 어른보다도 강하고 단단했다. 유진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복수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을 곁에 두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다. 첫 번째 균열은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제 저 균열을 어떻게 거대한 붕괴로 이끌어낼 것인가. 다음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참이었다. 강태준이 동원한 비공식 정보팀은 몇 주에 걸쳐 에블린서의 뒷조사에 매달렸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그들이 가져온 보고서는 두꺼웠지만 내용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의 공식적인 이력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아이비리그 졸업, 월스트리트의 유명 투자은행에서의 화려한 경력, 그리고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엘리트의 정석이었다. 이게 전부야. 고작 이걸 찾아내려고 그 많은 돈과 시간을 썼단 말인가. 강태준은 보고서를 책상에 내던지며 으르렁거렸다. 정보팀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에블린 서라는 여자는 마치 유령 같았다. 그녀의 과거에는 친구도, 연인도, 가족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오직 일과 성공만이 그녀의 인생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보고서 마지막 장에 첨부된 그녀의 사적인 관찰 기록을 읽기 시작했다. 정보팀이 그녀를 원거리에서 감시하며 기록한 사소하기 짝이 없는 습관들에 대한 내용이었다. 깊은 생각에 잠길 때 오른손 검지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는 버릇이 있음. 특정 종류의 백합과 식물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임. 대중적인 커피 대신 마이너한 브랜드의 루이보스 티를 선호함. 에휴, 아무 의미 없는 정보의 나열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의 눈은 한 곳에 머물렀다. 백합 알레르기. 그리고 루이보스 티. 그의 머릿속에서 아주 오래되고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떠올랐다. 6년 전. 서유진. 그녀는 자신이 백합 향을 맡으면 재채기를 한다고 말했었다. 그리고 그가 야근할 때면 항상 루이보스 티를 타주곤 했다. 마음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순간 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설마 말도 안 돼. 그는 거칠게 고개를 저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세상에 비슷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그가 기억하는 서유진은 연약하고 순종적인 여자였다. 지금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저 냉혹한 전략가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강태준은 에블린서의 영상이나 사진을 볼 때마다 서유진의 얼굴을 겹쳐보게 되었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단호하게 무언가를 말할 때의 눈빛, 닮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과거의 그림자를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중요한 회의 도중에 넋을 놓기도 했고 사소한 일에 비서에게 버럭 화를 내기도 했다. 임원들은 그의 이런 변화를 불안하게 지켜보았다. 언제나 얼음처럼
냉정하고 완벽했던 회장님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흔들리고 있었다. 한편 유진은 서준이 해킹한 JK그룹 내부 CCTV를 통해 강태준의 사무실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고 보고서를 집어던지고 머리를 감싸쥔 채 고뇌하는 그의 모습이 화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혼란을 겪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가 일부러 노출시킨 사소한 습관들은 그를 과거의 망령으로 묶어두기 위한 교묘한 덫이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생각이 없었다. 그저 그가 스스로의 기억에 잠식되고 보이지 않는 유령에 시달리며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를 바랐다. 심리적인 압박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공격 무기였다. 엄마의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서연이 그런 유진의 옆에 다가와 말했다. 강태준의 최근 의사 결정 패턴을 분석해보니 평소보다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의 비율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는 증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어린아이답지 않게 냉철했다. 유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곧 그는 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될 거야. 우리는 그때를 놓치지 않으면 돼. 그녀의 눈빛이 다시 스크린 속 강태준에게 향했다. 강태준, 네가 나에게 주었던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그날 밤 강태준은 늦게 귀가했다. 집에는 그의 아내 윤소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JK그룹과 비슷한 수준의 재벌 가문 딸인 그녀는 강태준과의 결혼을 순전히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 여자였다. 요즘 안색이 안 좋네요.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경계심이 묻어났다. JK그룹의 위기는 곧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위기이기도 했다. 신경 쓸 것 없어. 별일 아니니까. 강태준은 차갑게 대답하며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혼란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특히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아내에게는 더더욱. 그는 홀로 서재에 앉아 위스키를 마셨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그가 이룩한 모든 것을 상징하는 듯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에블린서, 그 여자가 나타난 이후로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서유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향해 순수하게 웃던 모습. 상처받은 눈으로 눈물을 흘리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며 애원하던 모습까지. 그는 거칠게 눈을 떴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선명하게 그를 괴롭혔다. 망령 같은 것. 그는 낮게 읊조렸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이 자신의 나약함 때문이라고 치부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의 자신을 향해 손을 뻗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애써 그 진실을 외면했다. 그리고 그 외면은 곧 그의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었다. 강태준이 과거의 망령과 씨름하며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동안 그의 등 뒤에서는 훨씬 더 실질적이고 치명적인 공격이 준비되고 있었다. 공격의 주체는 강태준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존재. 바로 서유진의 6살짜리 쌍둥이 서준과 서연이었다. 아이들은 엄마를 향한 강태준의 집요한 뒷조사를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며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엄마를 귀찮게 하는 아저씨네. 우리가 혼내주자. 서준이 작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이성적이고 차가웠다.
오빠 말이 맞아. 엄마는 심리전을 펼치고 있지만 저쪽에서 선을 넘으려고 하잖아. 우리 차례야. 서연 역시 단호하게 동의했다. 두 아이는 유진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작전 계획을 보고하는 유능한 부관처럼 보였다. 엄마, JK그룹의 비자금 내역이 담겨 있는 비밀 서버의 위치를 알아냈어요. 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보안 시스템이 아주 강력하지만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라면 30분 안에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어서 서연이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JK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JK전자의 공급망 구조가 복잡하게 그려져 있었다. JK전자의 신형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다원테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겉보기엔 건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부채로 파산 직전이에요. 강태준이 개인적으로 압력을 넣어 은행 대출을 연장해주고 있을 뿐이죠. 유진은 두 아이의 보고를 조용히 들었다.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다. 이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들은 엄마를 지키는 것을 자신들의 당연한 임무로 여기고 있었다. 좋아. 하지만 약속해줘. 절대 무리하지 않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겠다고 유진이 아이들의 눈을 보며 말했다. 아이들은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유진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해킹 작전의 중심 기지가 되었다. 유진은 전체적인 상황을 지휘했고 서연은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해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그리고 서준은 키보드 앞에 앉았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코드 창이 뜨고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마에스트로의 손놀림 같았다. JK그룹이 수백억을 들여 구축한 철벽의 방화벽은 서준의 공격 앞에 종이장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방화벽, 두 번째 침입 탐지 시스템, 세 번째 가상 함정까지. 서준은 거미줄처럼 얽힌 보안 시스템을 한 단계씩 침착하고 정확하게 해체해 나갔다. 아이는 이 모든 과정을 숨막히는 해킹이 아니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즐기고 있는 듯했다. 마침내 서준의 손가락이 멈췄다. 들어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다. 화면 중앙에 JK그룹 프라이빗 서버라는 폴더가 나타났다. 그 안에는 강태준이 수년간 저질러온 온갖 불법과 비리의 증거들이 잠들어 있었다. 정관계 로비, 내역, 탈세 자료, 차명으로 관리되는 비자금 계좌까지. 서준은 필요한 파일들을 조용히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그는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키지 않았다. 그들의 목표는 파괴가 아니라 적의 무기를 빼앗아 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자료를 넘겨받은 후 그는 들어왔던 모든 경로의 로그 기록을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자체 소멸 코드로 완벽하게 삭제했다. 작전이 끝난 후 서준은 장난기가 발동한 듯 마지막으로 코드 한 줄을 남겼다. JK그룹의 보안팀은 절대로 발견할 수 없지만 만약 발견하더라도 의미를 알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이 아는 작은 서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모든 작전은 단 28분 만에 끝났다. JK그룹의 심장부에서 가장 은밀한 정보가 통째로 사라졌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같은 시각 서연은 다원테크를 무너뜨릴 계획을 완성하고 있었다. 우리가 다원테크의 부실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기 일에 일시 상환을 요구하면
강태준이 아무리 도와주려 해도 버틸 수 없게 되죠. 다원테크가 파산하면 JK전자의 신제품 출시는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유진은 딸의 계획서를 읽으며 감탄했다. 완벽한 전략이었다. 강태준의 약한 고리를 정확히 파고들어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타격을 입히는 것. 그녀는 다운로드된 비자금 파일과 딸의 전략 보고서를 번갈아 보았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강태준의 목을 겨눌 2개의 날카로운 비수가 쥐어져 있었다. 하나는 그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놓을 수 있는 증거였고, 다른 하나는 그의 사업적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획이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아이들 덕분이었다. 유진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 천사 같은 아이들이 없었다면 그녀는 진작에 절망 속에서 무너졌을 것이다. 그녀는 아이들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고 너희에게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돌려줄게.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고 단단해졌다. 아이들이 마련해준 무기를 들고 그녀는 이제 다음 전쟁터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강태준은 아직 자신의 제국에 얼마나 거대한 구멍이 뚫렸는지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과거의 망령만을 쫓고 있었다. 아이들이 가져다 준 2개의 비수 중 서유진은 서연이 설계한 계획을 먼저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강태준의 비자금 내역은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다. 그 전에 그녀는 그의 사업가로서의 자존심을 먼저 산산조각 내고 싶었다. 그녀는 에블린서의 이름으로 다원테크의 부실 채권을 조용히 그러나 신속하게 사들였다. 그리고 약속된 만기일 유진의 법률 대리인은 다원테크 측에 채무전액의 즉시 상환을 요구했다. 강태준이 손을 쓸 시간조차 없었다. 은행 대출 연장으로 겨우 연명하던 다원테크는 결국 최종 부도 처리가 되었고, 다음 날 아침 이 소식은 주요 경제지에 대서특필되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다. JK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가 불투명해졌다는 분석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핵심 부품 공급사가 파산하면서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출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이 돌자 JK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단 몇 시간 만에 수천억 원의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주가 그래프를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타니아 프로젝트에 이어 JK전자의 심장부까지. 에블린서. 그녀는 그의 제국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파괴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비즈니스 게임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궁지에 몰린 그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그는 법의 테두리 밖에서 자신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해결사들을 호출했다. 에블린서. 그 여자의 투자 회사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가뜨려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파트너들을 압박해 필요하다면 그녀 개인을 위협하는 것도 서슴지 마.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사악했다. 그의 반격을 유진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회사 주변에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맴돌기 시작했고 주요 투자자들로부터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하지만 유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직접 연락해 휴전을 제안하는 척하며 단독 면담을 요청했다. 약속 장소는 시내의 한적한 고급 레스토랑의 VIP 룸이었다. 먼저 도착한 유진은 차분히 차를 마시며 그를 기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부터 꺼냈다.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왜 나를 파멸시키려는 거지? 유진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파멸이라뇨. 저는 그저 합법적인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회장님, 다원테크의 부실을 먼저 파악하지 못한 것은 JK그룹의 경영 실책 아닌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조소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태연한 태도에 강태주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장난하지 마. 내가 내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 위로 드리워졌다. 그는 위협적으로 몸을 숙여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넌 지금 감당 못할 불장난을 하고 있어. 분수도 모르고 겁 없이 덤비는 버릇은 여전하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여전하군이라는 말. 그것은 6년 전 유진이 그의 사업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비쳤을 때 그가 경멸적으로 내뱉었던 말과 정확히 똑같았다. 유진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찰나의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고통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상처가 후벼 파이는 듯한 아픔. 그 감정의 파편이 그녀의 철벽 같은 가면 위로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그것은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뚫어져라 보고 있던 강태주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이 커졌다. 그는 방금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에블린서의 차가운 눈동자 위로 상처받은 서유진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동안 그의 머릿속을 괴롭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졌다. 사소한 습관들, 알 수 없는 데자뷰, 그리고 방금 전에 저 반응까지. 그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덮쳤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뒷걸음질 쳤다. 그는 에블린서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낯선 경쟁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 위로 자신이 버렸던 여자의 얼굴이, 원망과 슬픔에 가득 찼던 그 얼굴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너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유진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다시 완벽한 무표정으로 돌아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군요. 오늘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하며 방을 나가려 했다. 서유진, 강태준이 절규하듯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유진의 발걸음이 문 앞에서 멈췄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잠시의 침묵 끝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룸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은 강태준은 허탈하게 자리에 주저앉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속에서 그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을 반복하고 있었다. 에블린서가 서유진이다. 자신이 버렸던 여자가 복수의 화신이 되어 돌아왔다. 에블린서가 서유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강태준은 지옥의 한가운데에 떨어진 것 같았다. 그는 며칠 동안 사무실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를 잠식했다. 자신이 버렸던 과거의 여자가 복수의 칼날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돌아왔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이런 급격한 변화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감지한 사람은 그의 아내 윤소희였다.
그녀와 강태준의 결혼은 사랑이 아닌 JK그룹과 그녀의 친정인 태성그룹의 결합을 위한 정략적인 계약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감정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그의 비이성적인 행동이 자신과 가문의 이익에 미칠 영향에는 지극히 민감했다. 윤소희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강태준이 최근 집착하는 에블린서라는 여자와 JK그룹이 처한 위기에 대해 파고들었다. 정보는 빠르게 모였다. 그리고 그 정보들 속에서 그녀는 서유진이라는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결혼 전 강태준의 주변을 정리하며 그녀가 직접 처리했던 이름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자 윤소희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어리석은 남편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녀는 강태준이 이 위기를 제대로 수습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가 감정에 휩싸여 모든 것을 망치기 전에 그녀는 자신의 몫을 지키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윤소희는 극비리의 에블린서, 즉 서유진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중립적인 제3자를 통해 만남을 제안했다. 적의 적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짧지만 의미심장했다. 유진은 잠시 고민했다. 윤소희는 그녀가 가장 경멸하는 세상의 상징과도 같은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제안은 분명 고려해 볼 가치가 있었다. 약속 장소는 인적이 드문 갤러리의 개인 관람실이었다. 먼저 도착한 유진은 그림을 보는 척하며 그녀를 기다렸다. 잠시 후 우아하지만 차가운 분위기에 윤소희가 들어왔다. 두 여자는 말없이 서로를 탐색했다. 한 명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과거의 여자. 다른 한 명은 그 남자의 현재 아내. 기묘한 긴장감이 공간을 채웠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윤소희였다. 당신이 서유진 씨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리고 당신이 왜 돌아왔는지도 짐작하고요. 나는 당신의 복수를 막을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돕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유진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었. 강태준은 지금 이성을 잃었어요. 저러다가는 JK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겁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에요. 그녀의 눈빛은 냉정했다. 당신은 복수를 원하고 나는 안정적인 경영권을 원하죠. 우리의 목표는 다르지만 강태준이라는 공공의 적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유진은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은 또 다른 함정일지도 몰랐다.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당신은 강태준의 아내인데. 유진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물었다. 윤소희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는 작은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는 강태준이나 몰래 스위스 비밀 계좌에 숨겨둔 비자금 내역이 들어있어요. 당신 아이들이 해킹으로 찾아낸 것과는 또 다른 훨씬 더 큰 규모의 돈이죠. 태성그룹의 자금 일부도 섞여 들어가 있어서 이게 터지면 JK그룹뿐만 아니라 우리 친정까지 위험해져요. 그녀는 유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나는 내 것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강태준을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뒤처리를 내가 하겠어요. 당신이 복수를 끝내고 나면 JK그룹의 경영권은 내가 가질 겁니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제안하는 거래예요. 유진은 USB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윤소희의 눈은 진심으로 보였다. 그녀는 사랑이 아닌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의 비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추락 앞에서 이 여자 역시
자신의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거절하기에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좋아요. 거래하죠. 유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명심해요. 당신이 날 배신하는 순간 이 모든 정보는 당신의 친정을 향한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녀의 경고에 윤소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그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두 여자의 위험한 동맹이 맺어졌다. 한때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악연으로 얽혔던 그들은 이제 그 남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손을 잡았다. 유진은 갤러리를 나오며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복수 계획에 예상치 못했던 강력한 아군이 생겼다. 이제 마지막 전투를 향한 길은 더욱 빠르고 더욱 위험하게 전개될 것이었다. 윤소희와의 거래로 새로운 무기를 손에 넣었지만 유진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준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다. 서유진의 망령에 사로잡힌 그는 회사 경영을 거의 내팽개치다시피 했다. 그의 모든 신경과 자원은 오직 에블린서의 정체를 완벽하게 증명할 단 하나의 증거를 찾는 데 집중되었다. 그는 편집증 환자처럼 6년 전 서유진의 모든 흔적을 추적했다. 그녀의 가족, 친구, 학교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다. 마침내 그의 정보팀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것은 스위스의 한 작은 도시, 산부인과 병원의 6년 전 CCTV 기록이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쌍둥이를 낳고 며칠 뒤 초췌한 모습으로 병원을 나서는 한 동양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얼굴은 반쯤 가려졌지만 그 모습은 분명 젊은 날의 서유진이었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자금 추적 결과였다. 그 병원에 거액의 병원비를 지불한 익명의 계좌가 몇 달 뒤 에블린서라는 이름의 첫 투자 자금이 인출된 계좌와 연결되어 있었다. 모든 의심이 마침내 하나의 확신으로 귀결되었다. 서유진, 강태준은 보고서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가 벌레처럼 여기고 내쳤던 여자가 감히 자신의 아이를 몰래 낳고 이제는 복수의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분노를 느꼈다. 사랑의 배신이 아니었다. 자신의 완벽한 통제력이 짓밟렸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다.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그는 최악의 수를 두기로 결심했다. 정보팀의 보고서에는 에블린서가 어딜 가든 6살짜리 쌍둥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아이들이 자신의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의 머릿속에 단 1초도 스치지 않았다. 그의 눈의 아이들은 오직 서유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인질이자 약점일 뿐이었다. 그는 해결사들에게 다시 연락했다. 이번 지시는 이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잔인했다. 그 여자아이들을 손에 넣어 겁을 줘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여자도 결국 무릎을 꿇게 될 거야. 이것은 사업가의 결정이 아니라 파멸 직전의 악당이 내뱉는 비열한 발악이었. 하지만 강태준의 모든 움직임은 이미 다른 쪽에서 낱낱이 감시되고 있었다. 윤소희는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남편이 아이들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끔찍한 계획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즉시 유진에게 극비리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가 당신 아이들을 노리고 있어요. 그가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당장 피해요. I know.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다른 것은 다 용서해도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아이들을 건드리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나 두려움 대신 얼음보다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것이 강태준의 마지막 실수가 될 것이다. 그녀는 이 위협을 마지막 함정으로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즉시 서준과 서연을 불렀다. 아주 나쁜 아저씨가 우리를 해치려고 할지도 몰라. 하지만 걱정 마. 이제부터 우리가 그 아저씨를 사냥하는 거야. 그녀의 말에 아이들은 겁먹기는커녕 오히려 눈을 빛냈다. 유진의 펜트하우스는 다시 한번 최첨단 작전 본부로 변했다. 서준은 강태준이 고용한 해결사들의 휴대폰과 차량에 즉시 추적 장치를 심고 도청 시스템을 활성화했다. 서연은 아이들의 동선과 주변 CCTV를 분석해 그들의 예상 침투 경로를 파악하고 역으로 함정을 설계했다. 아이들은 이 모든 과정을 마치 스파이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즐기면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수행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해결사 팀장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오늘 밤 아이들만 있을 때를 노려 깔끔하게 처리해. 그는 전화를 끊고 위스키 잔을 들었다. 길고 길었던 이 싸움이 드디어 자신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승자의 미소를 지었다. 같은 시각 유진은 자신의 작전실에서 수십 개로 분할된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해결사들의 차량이 그녀의 펜트하우스 주변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잡히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와 아이들이 예측한 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사설 경호팀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대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인터컴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들이 진입했다. 최종 단계를 시작한다. 그녀의 지시와 함께 거대한 빌딩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덫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복수의 마지막 장이 이제 막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다. JK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강태준은 오랜만에 완벽한 자신감을 되찾은 모습이었다. 어젯밤 그는 해결사 팀장으로부터 임무를 완수했다는 간결한 보고를 받았다. 그는 서유진이 아이들의 안전을 대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발밑에 무릎 꿇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오늘의 주주총회는 약간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지루한 절차에 불과할 것이었다. 그가 의장석에 앉아 회의 시작을 선언하려는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장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서늘한 카리스마를 내뿜는 에블린 서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회의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을 가져왔다. 강태준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졌다. 어떻게 저 여자가 여기에. 유진은 당황한 주주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연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변호사가 의장단에게 위임장 서류 뭉치를 제출했다. 그녀는 윤소희와 다른 우호 지분을 확보하여 이미 의결권을 행사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긴급 안건을 발의합니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의장, 강태준 회장의 자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당장 경비원들은 저 여자를 끌어내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야. 하지만 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손에 든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강태준의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의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어젯밤 유진의 펜트하우스 내부 CCTV 영상이었다.
복면을 쓴 괴한들이 침입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서준과 서연이 설계한 첨단 보안 시스템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곧이어 유진의 경호팀에게 제압당한 괴한들이 모든 것을 실토하는 장면이 나왔다. 강태준 회장이 시켰다. 아이들을 납치해서 겁을 주라고 했다. 피선 회의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회장이 사업상의 이익을 위해 어린아이들의 납치를 지시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태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영상이야.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소음에 묻혀버렸다. 유진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강태준 회장의 도덕성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다음 버튼을 눌렀다. 스크린에는 서준이 빼내고 윤소희가 넘겨준 그의 모든 비자금 내역과 탈세, 정관계 로비의 증거들이 띄워졌다. 수백억에 달하는 검은 돈의 흐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주주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JK그룹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은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모든 비밀이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그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진이 준비한 복수의 마지막 장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에 더 가까이 다가섰다. 여러분은 아마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차가움을 넘어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제 이름은 에블린서가 아닙니다. 제 본명은 서유진입니다. 6년 전, 바로 이 남자, 강태준 회장의 비서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회의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강태준은 고개를 들어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다. 그리고 저는 6년 전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에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에게 터졌다. 유진은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버튼을 눌렀다. 스크린의 모든 비리, 자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공식적인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 한 장이 나타났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 999. 그 아래에는 두 아이의 사진이 있었다. 강태준이 납치하려 했던 바로 그 쌍둥이. 서준과 서연. 강태준 회장은 어젯밤 자신의 사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친자식들을 납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진의 마지막 말이 회의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 순간 강태준의 세계는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텅 비어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장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유진의 법률팀이 미리 제출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검찰이 긴급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이었다. 경찰들이 연단으로 다가와 넋이 나간 강태준의 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모든 것이 끝났다. 6년에 걸친 길고 외로운 복수가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강태준의 마지막 모습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지켜보았다. 승리의 기쁨도 통쾌함도 없었다. 오직 지독한 허무함만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다. 이제 그녀와 아이들에게 남은 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강태준의 제국이 무너진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빠르게 그를 잊어갔다. 강태준은 납치교사, 횡령,
배임 등 수많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했던 JK그룹은 그의 아내였던 윤소희의 손에 넘어가 대대적인 구조 조정에 들어갔다. 그녀는 거래대로 자신의 왕국을 손에 넣었다. 서유진은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복수가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예상했던 대로 깊은 허무함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JK그룹의 주가나 강태준의 재판 결과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녀의 전쟁은 그가 주주총회장에서 수갑을 차던 그 순간 이미 끝났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JK그룹의 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서류에 마지막으로 서명했다. 그녀의 막대한 지분은 JK그룹의 경영권을 노리는 여러 기업들에게 분할 매각되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지분이면 그룹 전체를 좌우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변호사가 안타까운 듯 물었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저는 경영자가 아니라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제 투자는 이미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권력이 아니었다. 오직 짓밟았던 자신의 존엄을 되찾고 아이들에게 떳떳한 미래를 물려주는 것뿐이었다. 모든 것을 정리한 유진은 아이들과 함께 작은 바닷가,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화려한 펜트하우스도 최첨단 장비들도 없는 평범한 곳이었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범한 가족처럼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컴퓨터, 모니터 앞이 아닌 따스한 햇살 아래 모래성을 쌓으며 웃었다. 서준은 더 이상 기업의 보안망을 뚫는 대신 조개 껍데기로 로봇을 만들며 즐거워했다. 서연은 재무제표 대신 바다 생물 도감을 보며 신기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들의 얼굴에서 비로소 6살 어린아이 본연의 순수한 미소가 피어났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노을이 지는 바닷가를 함께 걸었다. 엄마, 이제 우리는 행복한 거야. 서준이 불쑥 물었다. 유진은 걸음을 멈추고 몸을 낮춰 아이들과 눈을 맞췄다. 그녀는 두 아이를 따뜻하게 끌어안았다. 응, 이제 우리는 아주 행복해질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마침내 빠져나온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아이들은 작은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며칠 뒤 서울로 돌아온 유진은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이 남아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혼자 차를 몰아 강태준이 수감된 교도소로 향했다. 면회를 신청했지만 강태준은 면회를 거부했다. 유진은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단지 자신의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앙금을 털어내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녀는 교도소를 등지고 돌아서며 혼잣말처럼 읊조렸다. 잘 가. 강태준. 당신은 이제 내 인생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 순간 그녀를 올가매던 과거의 마지막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발걸음은 놀랍도록 가볍고 자유로웠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이들이 그녀를 맞았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서연이 물었다.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 어디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세상은 넓고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녀는 더 이상 복수에 얽매인 서유진이나 에블린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서준과 서연의 자랑스러운 엄마였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공항이었다. 세 사람은 간편한 짐만 들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미래에 대한 설렘과 희망만이 가득했다. 유진은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을 바라보았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망가뜨린 나의 삶을 더욱 눈부시게 재건하는 것임을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는 가장 완벽한 복수를 해냈다. 강태주는 차가운 감옥에서 과거의 죄를 곱씹으며 썩어가겠지만 그녀와 아이들은 세상 가장 따뜻한 햇살 속에서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갈 것이다. 비행기가 힘차게 이륙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마침내 눈부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